시장 경제에 풀어놓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는 규제로 인해서 100% 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배추 한 포기 값도 또 잡을 수 없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교육이 있어서 군산에 이제 강의차 내려왔는데 상당히 빨리 움직여서, 그리고 차도 막히지 않아서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찍게 되었고,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준비하셨던 분들 많이 있는데 많이 난감한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무결점 법인 만들기라는 책을 내고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로,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은 이렇게 부동산으로 법인을 만들어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책을 낸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법인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뭐 정리를 해야 하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나,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책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으로 법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절세가 되는 건 확실하지만 절세만을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법인이라는 것 자체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만 보고 들어오셨다가 나중에서 후회할 일이 많고, 오히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분의 구조를 통한 어떤 자산 배분의 형태, 자산 이전의 형태, 자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 형태, 이러한 것들의 장점이 더 많다고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장점들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법인을 공부하셔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그 팟캐스트 월급쟁이 부자들에 나와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꼼수로서 시작하는 것은 절대 합당치 않고요. 사업의 툴로서 활용하시는 건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법인 세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보유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전부터 제 설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과세가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절세 효과를 누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비교를 해보자면, 제조업은 많은 리스크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득이 나면 누진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동안 법인이 주택을 갖는 경우 약간의 추가 과세가 되긴 하지만, 추가 과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법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저는 지금도 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고에 대한 걱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옷가게를 한다거나 제조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재고예요. 재고라는 것은 남겨두게 되면 보관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신상품이 아니고 재고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도 감가가 계속적으로 되게 되고요. 그 재고가 어떤 팔린다거나 향후에 처리된다는 보장이 또한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가 되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에 대한 리스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하나 큰 거 뭐 몇십억 주고 사놨다고 하면 그거를 쓰든 안 쓰든 시간이 지나면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들이 절감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재고라든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어떠한 비용 처리, 수익을 상계하는데 적절히 활용해서 절세 요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을 더 내는 게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입을 내는 데 있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어떠한 기계나 건물이나 어떤 사용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많이 되게 되면 그것은 수익을 내는 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 법인은 어떤가요?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특히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으로 과세가 더 되는 것은 어떠한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되고 현금 흐름 속에서 그 해결점이 분명히 있지만, 부동산 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것은 어떠한 재고 걱정이나 감가상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입니다. 감가상각 얘기하면 건물도 감가상각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건물도 감가상각 되긴 하지만 보통 사용 연수를 30년이나 40년 정도 잡는 상당히 긴 기간인 것도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이나 어떤 부동산 투자나 임대업 정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건물의 감가상각 정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내 수익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없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사용제이기도 하고 선택제이기도 한 배추 같은 경우도 매년 김장철마다 잡고 싶어서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개별성을 인정하고 사유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업 구조에서 100% 어떤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이거는 공공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전기요금제는 한전이라는 회사에서 단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어떠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 경제에 풀어놓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는 규제로 인해서 100% 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배추 한 포기 값도 또 잡을 수 없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구나, 아니면 법인세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런 게 과거에 많이 누렸던 혜택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것일 뿐, 다른 사업에 비해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을 내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무결점 법인 만들기 애프터 서비스 두 번째 편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예고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어떠한 규제나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무주택자들이 이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정답은 제가 무결점 법인 만들기 애프터 서비스 2편에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멀리 전북 군산까지 와서 강의를 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애프터 서비스 1편을 찍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편도 함께 보시고 요즘 법인에 대해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으시고 방법을 찾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